자, 이제 극대값, 극소값 이런 거 배울 거야. 극대, 극소를 배우는 이유도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프까지 다 그리고 끝낼 거거든. 그래서 좀 바빠요. 3개 파트를 다 해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얘들아 다음 주 토요일에 쉬어요. 토요일 하루 쉬고요. 일요일에 봐요. 알겠죠? 자, 극대극소 이야기하기 전에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너네 이미 함수의 증가 감소는 뭔지는 알고 있어. 맞지?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거, 이런 함수를 우리는 증가라고 할 거고요. 이런 함수는 우리 감소라고 할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말로 좀 정리해보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의 임의의 두수 A, B에 대하여 첫 번째요. 어떤 A와 B의 관계가 A가 더 작을 때 A에 대한 함수값이랑 B에 대한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일치하면요.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해요. 마찬가지 A가 B보다 작은데 FA와 FB에 대한 대소관계가 이제 반대로 바뀌잖아. 그러면 얘는 fx라는 것은 그 구간 내에서 감소한다고 해요. 그림 보면 설명이 필요 없죠. 한 번만 그림에서 같이 한번 봐봅시다. 독립변수와 정속변수의 대소관계가 일치하면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했어요. 얘 보면 A에 대한 함수값이 FA고 B에 대한 함수값이 FB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A에 대한 함수값이요. B에 대한 함수값보다 더 커요. 이렇게 되면 감소한다. 이거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감소한다.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떤 구간을 잡은 거고요. 조금 더 좁혀서 다음 그림을 보고 한 점에서의 함수의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를 좀 정의를 할 거야. 한 점에서 좀 생각을 할 거거든. 그래서 함수 fx 에서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h가 충분히 작아요. 지금 그림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h를 이렇게 적었는데 a와 완전 가깝다 이거야. a 플러스 h가 충분히 작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a 마이너스 h도 a에 완전 가깝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점에서의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요. fa-h, fa 플러스 h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이게 성립한다면 fx라는 것은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가 뭐 a-h, 여기가 a, 뭐 여기가 a 플러스 h, 얘를 fx라고 한다면 각각 fa-h, fa 플러스 h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겠죠. fa-h, fa 플러스 h가 이러한 순서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을 하게 된다면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이 순간적으로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지. 매우 가까울 거예요. 이렇게 사실상
그치? 그래서 제일 좁혀가지고 증가 상태에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대소관계가 바뀌어버리면 fa-h가 이제 제일 커요. 대소관계가 바뀌어버리면 얘는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는 그림에 그려져 있어. 그러면 어떤 점 A가요? 무조건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아니거든?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A가 여기 꼭지점의 좌표라고 해봐요. 그러면 A-H가 뭐요쯤? A 플러스 H가 요쯤의 함수값이 있잖아? 그러면 얘는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또 왜 언급을 하냐면 결국은 점을 좁혔어요. 점을 좁혀가지고 이쪽은 증가 상태에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있죠. 즉 미분계수. A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 A에서 감소 상태에 있게 되잖아. 그러면 A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예요. 그럼 내가 미분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배우는 거야. 자, 도함수 f'x를 이용해서 구간에서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방법이요. 일단은요, 도함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 fx가요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그 구간에서 3개 들어갑니다. 항상 f'x가 0보다 크면요,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할 수 있어요. 봐봐, 내가 어떠한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 어떠한 구간을 딱 잡았는데 f'x가 양수예요.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이 구간 내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양수잖아? 그러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반대로 항상 f'x가요 음수라면요,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f'x가 0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f'x가 0이라는 것은 요런 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 프라임 때렸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라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은 이쪽이죠. 맞죠? 그래서 저런 얘들은 우리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고요. 어떻게 좀 말할 거냐면 상수인 거죠. 맞아요? y는 뭐 약간 이런 상수가 나올 거라 이 말이야. 항상 f'x가 0이 되면 fx는 그 구간에서 상수이다. 마찬가지로 얘는 어떤 구간을 잡은 거고요. 이제 2번 문제에서 한 점에서 fx의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를 판정하는 방법을 좀 쓸 거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그냥 그 한 점에서만 보는 거거든. 좀 좁혀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바로 좀 적을게요. 함수 fx가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첫 번째 f'a가 양수이면요,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F'A가 음수라면요. 즉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면 fx는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자, 세 번째 F'A가 0이라면요. fx는 A에서 자, F'A가 0이라는 거 방금 이런 식으로 봤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럼 얘는 증가 상태도 아니고요. 감소 상태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은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닌 거지. 그지?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볼 건데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어요. 그럼 요때 접선의 기울기 딱 따지잖아? 그럼 얘는 증가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아? 그지? 증가를 하고 있잖아. 맞죠? 여기 어떤 x는 a에서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거든? 근데 증가 상태를 정의를 하는 것은 가까운 a-h, 가까운 a 플러스 h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짝 증가는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증가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거라면 얘는 감소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F'A가 0인 거는 한 점에서 좀 특이하죠. x는 a에서 증가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소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가 감소를 둘 다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얘네들이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얘들아 증명은 좀 넘어갈게. 딱히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 Q3의 판정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좀 쓰라 했잖아. 주의해야 할 점이요. 봐봐.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서 뭐 f'x가 양수이면요.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 구간에서 증가를 하면요. f'x가 무조건 양수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니?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있잖아 지금. 맞지? 이런 상태일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러면 f'x가 무조건 양수는 아니고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판정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1번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프라임을 때렸었죠. 그죠? 프라임을 때리려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요. 1번의 역이 성립하지 않아요. (1번의) 역이 뭐였냐면 구간에서 증가하면 f'x가 양수다. 이게 1번의 역이야. 근데 무조건 그렇게 되진 않는다고요. 2번 문제 가지고 이제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할게. 않는다요. 다가 어디 갔대요? 자, 뒤에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함수의 구간에서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쓰래요. 자, 함수 fx가요. 좀 얘들아 미분 가능한 함수죠. 매끄러운 곡선입니다. fx가 증가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fx가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힐 거라고. 알겠지? f'x가
0보다 크면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거랑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차이가 있죠? 그죠? 이런 걸로 이제 문제에서 함정을 좀 파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마찬가지 두 번째 fx가 감소하면요. 그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마찬가지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리고요, f'x가 0인 이 점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f'0이 0이라는 게 성립하고요. x는 0에서 fx는 증가 상태에 있어요. 라고 그냥 말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증가 상태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요. 0의 왼쪽, 오른쪽에서 다 증가를 하고 있죠. f'x가 무조건 양수예요. 맞죠? 이 첫 번째 경우가 지금 이 그림이에요.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 좀 적을게. 단 f'x가 0인 점의 좌우에서요. 첫 번째인 경우 f'x가 양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라 했잖아. 그러면 좌우에서 f'x가 음수가 나오겠죠. 그죠? 2인 경우 이거까지 좀 체크를 하고 가시고요. 오늘 그래프 그려볼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거 한번 볼까? 함수 fx가 3차 함수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증가함수이기 위한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좀 구하래요. 얘가 증가함수이기 위해서는요. 프라임 x가요. 모든 x에 대해서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잠깐 멈췄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증가 상태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됐어? 자, 그럼 이걸로 판정할 거예요. f'x 한번 해볼게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들아,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 x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맞지? 그럼 어떻게 되냐? 판별식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근이 중근을 갖거나 안 갖거나. 됐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오죠. 자, 마찬가지야. fx가 또 3차 함수인데요. 구간 1부터 4까지 해서 감소함수이기 위한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따질 거예요. 그러면 프라임을 했었을 때의 부호가 1부터 4까지 해서 일단 프라임 먼저 때리고 적을게요. 프라임을 했었을 때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어떤 구간에서요. f'x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함수이겠죠. 그죠? 그래서 f'x가 지금 2차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추계 방정식이 x는 2네. 그럼 내가 봐야 하는 구간은 1부터 4까지거든? 이 1부터 4까지에서 감소함수이려면 이 f'x, 즉 지금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거든요. 됐어요? 오케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 x축의 위치 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 가능한 거지? 그지? 여기는 안 되죠. 1부터 4까지 그려지는 이 함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함수값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으로 좀 따져줘야 됩니다. 리미트 x가 4의 좌극한으로 갔었을 때의 프라임 값은요. 연속함수기 때문에 f'4로 따져도 되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다 4 집어넣으면 그냥 a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a의 값의 범위를 따져줄 수 있었고요. 자, 증가함수 이기 위해서 어떤 값을 구하려면 프라임 때렸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수하기 위해서는 프라임 때렸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간이 전체 구간이랑 1부터 4까지 잘린 거 둘 다 봤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극값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극값이라는 것은 최대 최소랑 조금 달라요.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약간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 극값들은 구간을 겁나 좁혀가지고 생각할 거야. 알겠어? 일단 극대 한번 적어볼게요. 극대 또는 극소값 함수 fx가 x는 a를 여기 세 줄 들어가요.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에서만 볼 거야. fx라는 게 fa보다 작거나 같으면요.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한다. 그 fa라는 값을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fx가 x는 a를 포함한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이에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 이렇게 잡아버릴 거라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요만큼 잡으면 fx라는 건 이거지. 그지? 그럼 어떤 fa라는 값이 있어. 그게 모든 x에 대해서 이 구간 내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제일 커야 된다는 거야. fa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들 우리는 극대라고 할 거고요. fa가 가장 큰 값일 때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그 fa라는 얘를 극대값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서 극대점을 좀 찾아봅시다. 극대점 어떻게 되냐? 여기 극대점이야. b요, b. 그리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극대점이다. 내가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에서 본다 했잖아. 그지? 여기서 지금 극대극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연속이네, 미분 가능하네 이런 거 말 안 했죠, 지금. 그죠? 그래서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을 따지면 되고요. 또 찾아보면 여기 F점. 그죠? F점도 극대값. 또 마찬가지 여기요. 아, 얘는 아니다. 뭔가 삐딱한데요? 그리고 극대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 이렇게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으로 보면 여기가 막 극대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극대값을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뚫려 있어서 열린 구간이라서. 알겠지? 자, 그 다음 여기요. J값이 또 극대값이네요. 자, 극소도 똑같습니다. 극소는 이제 반대겠죠? 함수 fx가 얘랑 똑같이 적어. 내가 지금 밑줄 그은 데만 좀 바뀔 거예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에서 fx가 이런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에서 fx가요
FA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FA가 제일 작은 값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X는 A에서 극소라고 하고요. FA를 극소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fx가 F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A에서 극소라고 하고요. 그 FA 값을 극소값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그럼 여기도 극소값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요. 어떤 fx라는 게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fa라는 거 있지. fa에 대한 함수 값이 여기 포함되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극소. 이 g도 극소. 이렇게 되겠죠, 지금? 됐어요? 극소값은 2개 있네요. 극값은요, 간단해요. 극값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그냥 극값이라고 합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 한다. 그리고요, x는 a에서요, fx가 지금 극대이면 a, fa라는 것을 극대점 이라 할 거고, x는 b에서 fx가 극소를 가지면 b, fb를 우리는 극소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네들 합쳐갖고 극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별거 없죠? 극대 극소? 그냥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에서만 생각을 할 거야. 알겠지? 심지어 열린 구간이에요. 닫힌 구간 아닙니다. 열린 구간이에요. 자, 이 명제 증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딱히 증명은 안 할 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게 되면요, f'a는 0인 거예요. 생각해봐.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만약에 극값을 가졌어. 그럼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0이 되어버릴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어디 갔어? 앞에도 본 함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요,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여기 극대 같지? 그지? 극대를 가지면 그때의 a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에요. 알겠어? 그럼 이거의 역은 한번 생각을 해볼까? 만약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요,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이거 맞을까요? 아니겠죠? 왜요? 이렇게 생긴 함수 있었다 했잖아. 그지? 요때도 a에서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을 갖는 거거든? 맞지? f'a가 0을 가졌을 때 얘는 극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죠? 이 열린 구간을 잡았었을 때 극값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명제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 장 좀 바로 넘어갈게.